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데스크 20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ETF로 만들어서 누군가 팔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요. 어떤 코인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최근에 또 한 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예금의 위협이 아니다. 제가 사실 그들의 말을 조심하자.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이 JP모건의 회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저는 괄호 열고 닫고 걱정이 솔직히 좀 되는데 라고 들려요. 일단 보시죠. 다만 은행 업계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해하고 상용화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해외에서는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다. 미국 사람들이야 달러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별 관계가 없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달러에 대한 접근권이 원래는 없었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생겼기 때문에 보유를 하겠죠.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한 지역. JP 모건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컨소시엄 조성 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요, 은행을 파괴하는 어떤 그 요물이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스테이블 코인을 쓰기 시작하면 그냥 그 폰투폰이 돼요. P2P라고 하죠. 사람 간에 그냥 이체를 시켜버릴 수가 있고 은행 계좌에 대한 필요성이 실은 없어져요. 사실 은행은 은행 계좌, 이걸로 예금, 적금, 대출, 이 중간에 나온 마진으로 먹고 사는데 사람들이 은행의 필요성에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예요. JP모건은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됩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부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식 연구를 개시했고요. 불과 1년 후죠. 19년도 2월 달에 스테이블 코인, 자체 스테이블 코인 아예 발표해서 출시를 해버립니다. 이게 올 거를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알았으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이미 대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보시면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했었고 코인 투자한 직원은 내가 해고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현재 코인으로 뭐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이제 잘 팔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보유를 직접 하진 않지만 이제 중간에 그 브로커리지라고 하죠.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거기서 수수료를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 비트코인 ETF 같은 이런 이제 ETF를 담보로 해서 뭘 하겠다? 대출을 해줄 것이다. 대출하면 이자를 받아 갑니다. 그래서 JP모건에서 공짜로 돈을 빌려주진 않겠죠. 담보로 활용하겠다. 그 다음에 순자산 유동성 평가시 포함하겠다. 쉽게 말하면 담보 잡을 때요. 이 사람의 자산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ETF 집어넣겠다라는 얘기, 코인 ETF 얘기하는 겁니다. 코인은 담배라고 해놓고 해로운 거라고 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수수료를 벌기 위해서는 사고팔고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해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실제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대충 뭘 알고 있다. 얕은 지식, 어설픈 귀동량으로 투자하면 저들의 그 의도를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남아공에 있는 자산운용사 시그니아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관련 ETF에 올인 하는 투자자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것을 막고 있대요. 저는 이제 일단 보시죠. 투자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막기 위해서 개입하는 건 사실이다. 코인은 모든 것을 거는 대상이 아니라 포트의 작은 일부만 돼야 된다. 과거에는 본인들도 이제 투기성 자산으로 봤지만 이제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자산으로는 보고 있다. 보니까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자산 운용액이 200억 달러. 대략 거의 한 28조 원을 운영하는 남아공의 나름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5% 이상은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지 말자. 좀 투자를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경고 전화를 하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여기도 이제 방코인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업비트나 어디입니까? 빗썸이나 코인베이스나 우리 이제 코인 거래소에서 이제 사고 파는 게 익숙한데요. 아직도 기억하셔야 될 게
ETF는 보니까 엄청난 그 투자 도구가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전통 투자자,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평생 주식 혹은 부동산만 하셨던 분들, 혹은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ETF는 어마어마하게 편리한, 그리고 굉장히 그 효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란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10월 뭐 그렇게 머지 않았지 않습니까? 10월 한 중순쯤 되면 알트코인 ETF 하나씩 승인이 순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알트코인 ETF 명확성 법안 유동성이 만났을 때 언제 그랬어? 라고 할 정도로 저는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시면 알겠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기업들의 암호화폐 비축 모델이 붕괴될 것 같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DAT라고 하죠. 코인을 사는데 사실상 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일부 회사들이 주가가 막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대요. 기업들이 코인을, 특히 여기서는 이제 알트코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을 샀는데 그 샀던 평단 이하로 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최근 몇 주 동안 최소 7개 이상이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올해 광풍처럼 불어닥쳤던 DAT 모델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는 일종의 시그널이다. DAT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 코인 막 그냥 빚으로 계속 사고 있는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없는 허울만 좋은 기업이거나 토큰 가격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곳이 대부분이더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DAT가 본격화된 지는 이제 딱 6개월 지났대요. 근데 벌써 이 모델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다. 극소수의 기업만이 이 전략으로 성공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가 특히 나오겠죠. DAT는요, 그들이 만든 트렌드예요. 월가 전통 금융들, 그 뒷단에 있는 쉽게 말하면 그 엘리트들이 이거 만든 거예요. DAT, 뭐 비트 비축, 이더 비축, 솔라나 비축, XRP 비축, 뭐 최근에 이제 아발란체 비축, 뒤쪽에 보여드리겠지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6개월 만에 끝날 트렌드를 굳이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끝날 것 같진 않다. 그럼에도 여기 기사에서는 뭐 팩트에 가까운 뭐 전 통찰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대다수는 실패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에게 이거 그대로 적용해보면요. 빚으로 투자하고요. 영끌에서 코인에 올인 하시는 분들이 장기 생존 몇 프로나 될까요? 아주 드물게 뭐 있으실 것도 같습니다. 아주 억세게 운이 좋거나 아니면 정말 뭐 산전수전 겪으면서 이 트레이딩에 또 이제 그 조예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제외하면 저는 매우 드물 거라고 봐요. 현물 투자 그냥 해서 특히 이제 우량 코인들 들고 가만히 있으면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비투를 하고 영끌을 해서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어이쿠 죽겠네 하는 게 정말 1년에도 한 뭐 7차례, 8차례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시즌 종료라고 누군가는 외칠 거고. DAT의 열풍은 저는 최소입니다. 최소 내년까지 이어질 거고요. 사실은 저는 이게 더 훨씬 오래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국가들도 여기 이제 뛰어들 겁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 우량 코인 오래 묵히는 사람에게 이거 좋은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계속 들어와서 코인 가격 올려줄 테니까. 하지만 안 좋은 점은 이게 이제 사이클이 길어지고 이렇게 이제 점점 더 많이 코인, 특히 알트코인 막 사가지고 빚으로 막 사면요. 전 세계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는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겁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뒤에 말 바꾸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지금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알트코인 저가에 매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가격이 저 5년 후에 보면 저가가 맞습니다. 그렇죠? 이더리움이건 솔라나건 XRP건 지금 누군가 많이 쟁여놨죠. 이것을 다음 타자들, 저기 비쌀 때 고점에 들어오는 매수자들에게 이거 물량 다 떠넘겼고 그리고 이제 떠나야죠. 요 일이 언젠가 벌어질 건데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런 걸 얘기해 줄까요? 아니면 갑자기 그냥 밑에 그 바닥이 떨어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폭락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낌새가 보일 때 적당히 몇 번 참고 지켜보다가 쓱쓱 팔고 떠나는 게 저는 특히 알트코인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원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4가지 핵심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법안의 통과를 가속화시키겠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추진하겠다. 코인 세금 규정을 더 명확화시키겠다. 암호화폐 기술 개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이게 지금 미국의 얘기고요. 저는 이거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사실은 확신을 합니다. CFTC, 상무부, 재무부 등등 여러 정부 부처의 역량을 합쳐서 코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있었다고 하죠. 이거 정권 교체되면 이거 다 그냥 또 없던 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사실은 게리 갠슬러 시절에는 뭐 법을 만들고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기소만 했죠. 이번에는 정말 그라운드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입법, 규제, 그 모든 뭐 세제 개편까지 싹 다 지금 갈아엎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이제 민주당 정부가 뭐 반코인 정부 누가 들어온다고 해도 현 정책의 방향성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거 법을 이제 다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고 어찌됐건 이 KBW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는 저도 예전에 행사했을 때 항상 이 행사를 주목해서 봤어요. 2018년도부터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현재는 가장 권위가 있는 블록체인 컨퍼런스입니다. 매년 9월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은 아쉬운 게 이 행사 입장에서 9월 달은 여기에서 굉장한 연사들 정말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다 모이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호재들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시즌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9월 달이 보통 이제 9월 말로 갈수록 막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조금 한번 생각을 뒤로 좀 더 미루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호재는 넘쳐납니다. 근데 가격은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뭐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탈출은 지능순일까요? 결국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본인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닉셀 하시기 전에 이게 단기적이야 일시적이야 혹은 이 조정이 중장기적이야 아니면 거시적인 조정이야 이러면 얘기는 달라져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가로 열고 닫고 방향성이죠. 지금부터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 게 확실해? 그러면 지금 이 조정은 짧은 거야, 일시적인 거야, 아니면 이건 아주 그냥 펀더멘털한 거야. 저는 당연히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제 아니다 싶으신 분은 본인 그냥 의사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코인은 특히 알트코인은 비중을 많이 가져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더 헤이즈가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비트코인이 3분기 말, 4분기 초, 이게 9월 말 10월 초거든요. 요때 흥미로운 일이 나타날 수 있다. 글쎄요.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은 뭐 이제 알트코인 ETF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유가 있겠죠.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25만 달러. 상당히 많은 액수 같습니다. 지금 한 3억 4천만 원 될까요? 생각보다 많이 오를 것 같다. 첫 번째, 미국의 재무부가 통화량을 늘리고, 두 번째, 연준에서 금리를 낮추고,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에 찬성하는 인사들, 스티븐 미란 연준 위원으로 지금 발탁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돈을 더 찍어내고 경제 확장을 이루려고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증가가 예상이 되는 만큼 시장 사이클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아더 헤이즈는요. 배울 점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단타에 있어서만큼은 굳이 우리가 이분을 참고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장기적인 방향성 잘 읽는 사람 중에 전 하나라고 봐요. 근데 단타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25만 달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각종 코인들이 폭등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폭락이나 조정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가격에 속으시면 안 돼요. 가격은 항상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들의 말과 똑같아요. 말에 속으실 필요가 없고 가치만 집중하셔야 되고 그들의 행동만 이미 이루어진 일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격에 막 속았을 때 나는 가치 보고 끝까지 가져가면 그 사람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램2 유동성이 지금 신고점 이미 돌파를 했거든요. 코인의 이런 상황에서 코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에 베팅을 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저는 있겠냐. 지금 물이 지금 들어오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이거 한 2달, 3달 차이로 이제 시장으로 들어오거든요. 다만 언제 오를지 얼마나 오를지를 모르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사놓고 그냥 좀 기다리면 언젠가 태풍이 불어올 것이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제 구 바이낸스 랩스죠. 여기에서 이제 투자하는 회사를 하나 별도로 세웠어요. 이제 이즈랩스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100억 달러를 운영한답니다. 100억 달러면 한 14조 정도가 되겠네요. 외부 투자자들을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금 바이낸스도 그렇고 트론도 그렇고 테더도 그렇고 코인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계속 되고 있죠. 여기에서 70%는 단연 코인에 투자를 하고요. AI 로버트에도 투자를 하겠다. 얼마 전에 바이낸스 코인을 그냥 사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제 회사도 나타났었죠. 근데요,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장펑 차오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 4개월간 갇혀 있었어요. 벌금 거의 5조 원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현업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산은 123조입니다. 캐나다 1위 부자로 등극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1년 안에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정도 보여줬으면 저는 빨리 눈치채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진다, 끝났다, 시즌 종료다. 뭐 그러시면 이게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뭐 이렇게 설득할 그럴 의도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나 그 급격한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가려면요. 뚝심이 있으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이 있으셔야 된다. 이 좋은 기회를 못 잡는 분은 저는 첫 번째 공부나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신 분, 숙제가 안 되신 분, 그리고 욕심은 근데 많으신 분, 그리고 마음이요. 좀 딱딱해요. 뭐는 이래야 돼. 저거는 저래야 돼.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변화에 적응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바심 나시는 분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숙제를 해오고 계시고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해야죠.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생각이요. 좀 유연하신 게 이게 좋아요. 생각이 말랑말랑 하시고 아 그래? 이게 이제 팔랑팔랑한 거랑 다른 겁니다. 무게중심은 밑바닥에 있지만 본인이 잘못됐다는 걸 바로 깨닫고 이제 터닝, 피벗 할 수 있으신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심리가 8알이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셔야 실은 이기실 수 있습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최근에 암호화폐 결국 금융권에 안착할 것이다. 사실 뭐 현대카드 마케팅은 예전부터 유명했죠. 이제 센세이셔널 했었고 특히 젊은 층에게 각종 파격적인 혜택으로 지금까지 승승장구해 오셨던 분이 맞습니다. 근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 뭐가 나온 겁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갑자기 황소개구리 같은 애가 하나 빵 나타나서 전 세계 금융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권에 안착을 할 것이다. 근데 지금 이분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현재는 모든 플레이어가 확실한 전략을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불안한 탐색전 단계다. 아직 초기 단계고 뭔가 세팅이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화려한 제스처가 아니라 코인,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테스트 경험이다. 저는 이 한마디에서 이번에 통찰을 봅니다. 화려한 제스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나는 수백억 샀다, 뭐 수천억 땡땡 코인을 샀다. 그게 이제 화려한 제스처죠.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뭐가 중요하냐? 근본적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숙제하자는 거예요. 테스트 경험 해보셔야죠. 써봐야죠. 스테이블 코인 이거 이제 파고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카드사 위기점이 뭐야? 수수료 좀 뭐야?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다 가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쪽으로 갈아타야겠네.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숙제를 완료하신 분들의 가장 큰 특권은요. 공부하시는 건 힘듭니다. 원화채굴 인내하는 거 어렵죠. 근데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은 정말 훌륭한 전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뭐 자산 실물 자산 토크나 이런 쪽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앞으로 뭐 AI다 뭐 휴머노이드다 블록체인의 시대가 오면요. 이거 얼마 안 걸려요. 5년 후면 지금 완전 전혀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제가 보니까 벌어집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있던 중간
그 미들맨들, 중간에 이렇게 보조하셨던 분들, 아니면 그 중개사들이죠. 사라집니다. 이건 뭐 금융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중간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행을 가고 뭐 중간에 우리 도와주셨던 분들, 수수료 가져갔던 분들, 스위프트망, 은행망, 신용카드망 이게 싹 다 사라져요. 이것을 이제 SEC 위원장이 슈퍼 앱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저는 회사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들도요. 슈퍼 앱 되셔야 돼요. 이게 슈퍼맨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 그냥 가면요. 그냥 한 곳에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원스톱 그냥 해결사. 이게 슈퍼 앱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유튜브든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뭐 방송사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뭐 100명씩 뽑아서 뭐 PD 뭐 장비 이렇게 해야 실은 방송이 됐는데 지금 저나 동생 그냥 둘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이렇게 어디 외주 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슈퍼 앱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땡땡,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동산 하면 김과장, 아니면 저기 뭐 재테크 하면 뭐 이차장, 이런 식으로 어떤 분야에 정말 그 잘하시는 탁월한 분들이 되셔야 앞으로 굉장히 유리한 시대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코인 ETF와 미국 대형 기술주를 결합한 파생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뭐 최초라고 합니다. 이제 M7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주식들과 블랙락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코인베이스까지 섞었네요.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이제 뭐 그런 거죠.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짜장 반, 뭐 짬뽕 반, 뭐 이런 거 이제 계속 섞어서 파생 상품 제가 수도 없이 나올 거라고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앱은 뭐하러 귀찮게 주식 거래 따로, 코인 거래 따로, 대출 따로, 결제 따로, 아유 복잡하네. 그냥 코인베이스 우리 쪽에서 그냥 한 번에 해결하세요. 우리가 돈도 빌려드리고 주식, 코인 뭐 어떻게 섞어드려? 뭐 30%, 뭐 주식 30%, 저 코인 한 70%, 말씀만 하세요. 이런 상품들이 나옵니다.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자, 에릭 트럼프 뭐 한국에 오진 않았지만 이제 그 영상으로 KBW 그 연사로 섰다라고 알려져 있죠. 한국이 보여주는 블록체인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는 놀랍다. 최근에 홍콩, 일본도 갔었죠. 한국만큼 코인을 사랑하고 잘 해내는 나라는 드물다. 전 이거 좋은 의미로 봅니다. 이거 전 칭찬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한국에 빠르게 정비되고 있는 제도적, 법적인 틀은 아시아에서 독보적이며 한국이 블록체인 산업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것은 조금 퀘스천 마크를 달아봅니다. 빨리 하는 게 전 중요하다라고 보진 않아요. 우리가 흔히 단점으로 알고 있는 게 우리나라 냄비 근성이거든요. 그냥 뜨거울 때 확 뜨거웠다가 식을 때 확 식어지고. 저는요, 사람도 그렇고 국가의 국민성이라는 게 변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 냄비 근성에서도 단점도 있죠. 근데 특장점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저는 앞으로 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캐대언에서도 나타나죠. 우리나라 연예 산업에 얼마나 앞장서고 있습니까? 그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고 정말 창의적이고요. 정말 참신한 이런 장점도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크립토라고 하는 것은 2017년에는 우리가 그 기회를 한번 걷어찼습니다. 근데 또 차면 안 되는 거죠. 엄청난 변동성과 빠른 변화에 우리 민족이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제 통계에 의하면 그 오픈 AI에 있는 그 챗 GPT 있죠. 그 유료 사용자가요. 전 세계 우리나라가 뭐 3위인가 4위래요. 이제 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되는데 거의 뭐 1,000만인가 2천만이 벌써 유료를 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샘 알트만이 가끔 한국에 오는 이유가 한국이 그 인구 대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이제 장점이 있어요. 이거 잘 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코인에 대한 뭐 입법이나 제도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천히 가도 제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홍콩처럼 그러니까 친코인 사람 뽑고 뭐 세제 혜택 주고 이제 그러면 기업들은 알아서 몰려듭니다. 알아서 세수는 나중에 창출이 될 거고 사람 고용도 많이 하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입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예전처럼 이제 뭐 상명하달 이런 것보다 더 겸손하게 업계 전문가들 지금 많거든요.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한국이 제대로 못하니까 자꾸 싱가포르 가고 미국 가고 저 홍콩 가고 뭐 두바이에 많이 가셨거든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Wisdom Tree.
여기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데요. 미국 델라웨어 주가 있어요. 여기에 코인베이스 20 펀드 엔티티 등록을 완료했다. 그러니까 그 코인베이스 그 언론사 있죠. 거기에서 코인베이스 20 지수로 원래부터 있던 지수가 있습니다. 인덱스가 있는데 요것을 ETF로 신청하려고 델라웨어에 등록을 한 거예요. 델라웨어는 잘 아시다시피 기업 친화적인 주고요. 세제 혜택 주고 유연한 법인 구조 덕분에 여기 이제 금융 관련된 회사들이 법인을 거의 빠지지 않고 미국에선 여기에 설립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공식 ETF 신고는 아니다. 근데 ETF 신청 전 단계다. 사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이 ETF 그냥 직전에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코인데스크 20 지수를 ETF로 만들어서 팔겠습니다. 누가요? 위스덤트리가. 위스덤트리는 자산 운용액이 100빌리언 달러, 140조 원이 넘어갑니다. 절대 작은 회사는 아니에요. 미국에서 한 50위권의 랭킹이 되고 있는 생각보다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근데 이제 코인데스크 20 어떤 코인들 이제 20개가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비중으로 들어가 있나 한번 살펴봅니다. 9월 초 기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분기별로 업데이트는 되는데 1위는 단연 비트코인이겠죠. 27.8%, 2위 이더리움 23.6%, 3위는 XRP 17.6%, 솔라나 14%, 에이다 3.8%, 체인링크 2%, 스위 1.4%, 스텔라 루멘 1.4%, 비트코인 캐시 1.39%, 아발란체 1.29%.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탑 10만 이렇게 뽑은 거거든요. 코인데스크 20 지수에서는 생각보다 비트코인의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기 다른 뭐 나스닥 지수나 그 다른 쪽을 보면 비트코인 그 비중이 70%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27.8%죠. 이 얘긴즉슨 이 ETF는 알트코인에 대한 그 노출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위는 헤데라 해시그래프죠.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유니스왑, 에이브, 니어 프로토콜, 앱토스, 인터넷 컴퓨터, 폴카닷, 폴리곤, 파일코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코인데스크 20 지수를 그냥 지금 현재 주식시장으로 빗대면 S&P 500에 이 회사가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나스닥 100 지수에 이 회사의 주식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지수에 들어간다, 가만히만 있어도 전 세계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고르실 때 특히 이런 ETF에 포함이 됐냐, 주요 지수에 들어갔냐, 그리고 대형 기관들이 채택을 했냐, 이거는 너무나 기본 중에 기본으로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시총이 낮은 코인일수록 투자 비중은 정말 줄여나가셔야만 장기적으로 저는 오래 생존이 가능하다. 그냥 저 밑에 있는 코인에 뭐 묶어 더블로 가시면 감당이 안 되십니다. 물론 그것도 경험이지만 쓰라린 경험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코인 비중은 아무래도 시총이 높고 검증이 된 것일수록 금액을 높여가시는 게 확실히 유리합니다. 도이치뱅크, 이거 제 동생도 얘기 드렸지만 2030년까지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쟁여놓을 것이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게요, 지금 얘기해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비트 뭐 중요한 건 알겠지만 이건 너무나 그 상상력이 풍부한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초기부터 그 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뭐 한 10년, 12년 전부터 이걸 실제로 믿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그런 사람만 만났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초기 창업이나 초기 투자자들이 예전부터 이런 사실을 믿었어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리저브 커런시, 리저브 에셋이 될 것이다. 외환 보유액, 뭐 금이나 지금 달러 쟁여놓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을 쟁여놓을 것이다. 뭐 트위터 파운더도 그렇고 코인베이스 CEO도 그렇고 아담 백 같은 사람들 예전부터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었죠. 마인 회장이 이 얘기를 제가 왜 믿음을 계속 강조하는지 생각해보면 이거는 곱씹을수록 명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보이니까 비로소 믿어요. 가장 어려우신 분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고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야, 내 눈앞에 한번 보여줘봐. 야, 코인 증명해봐. 야, 이거 무슨 실질 가치? 이거 누가 써? 야, 비트코인 이거 사기잖아. 이더리움? 야, 그런 거 어디다 써? 안 보이는 거죠. 왜? 안 믿으니까. 믿으려면요, 지식이 정말 이제 켜켜이 쌓여서 아주 그냥 탄탄해져야 남들이 뭐라고 뭐 옆에서 가격으로 흔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FG 넥서스에서 이제 PYUSD, 이게 페이팔 쪽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데요. 거기 발행하고 있는 팍소스가 나스닥에 상장이 될 것이다. 뭐 그렇죠. 이제 서클도 상장이 됐었고 이제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상장이 곧 있으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붐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나스닥 상장사 중에 하나가 이제 드디어 에이다도 비축을 하겠다. 에이다는 왜 안 나오지 했는데 나왔습니다. 아발란체도 나왔죠. IPO 붐이 계속 이어지고 유동성, 이제 금리 인하 올해 뭐 2번 뭐 무리 없으면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전략 비축, 그다음에 명확성, 그다음에 이제 계절성은 보통 이제 4분기 그리고 이제 특히 유동성이랑 맞닿아서 이것들이 맞닿으면 전 당분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반면에 반대쪽에서도 얘기를 드려보면 ISM이 3년 내내 거의 50 이하에서 놀았었죠. 이게 기업들이 잉여 어떤 이익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금리, 강달러, 그 다음에 이제 빚이 너무 많았죠. 알트코인도 거의 올해 들어서 재미있었을 때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거의 없었다고 봐야겠죠. 별 재미가 없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에너지가요, 오랫동안 지금 응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쌓이면 이거 이제 그 미국권에서는 그 무슨 스프링이라고 해요. 용수철이 그냥 갑자기 팍 올라가는 것처럼 폭발하는 게 전 정상이라고 봐요. 그게 언제인지는 뭐 아쉽게 제가 모르지만 뭐 4분기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쯤 나오지 않겠냐.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시간 지나면 여름 안 갈 것 같은데 또 지나가지 않습니까? 조심하시고요. 조금 기다려 보시죠.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